안녕하세요 여러분, 강화재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DJI의 최상급 플래그십 드론인 매빅 3입니다. 언박싱을 하고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제품은 매빅 3 프로의 플라이 모어 콤보 제품입니다. 매빅 3는 세 가지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탠다드 에디션이 242만원이고 플라이 모어 콤보가 311만원, 시네 프리미엄 콤보가 616만원입니다. 가방이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벨로어 스타일의 패브릭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얘를 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백팩과 숄더백 혹은 웨이스트백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짐벌 프로텍터가 굉장히 특이한데요. 스트랩 방식으로 굉장히 편리하게 드론을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프로펠러가 제자리에 깔끔하게 고정이 되고, 짐벌 같은 경우에도 모든 각도에서 고정이 되게 됩니다. 뺄 때는 간단하게 빼서 그냥 잡아당기시면 됩니다. 외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이고요. 왼쪽, 오른쪽, 위에서 봤을 때, 아래에서 봤을 때 후면입니다. 제품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21.1, 96.3, 그리고 90.3, 그리고 무게는 스탠다드 버전 같은 경우에 895g이고요. 시네 콤보 같은 경우에는 1TB SSD가 들어가 있고 무게는 899g으로 방풍 레벨은 6레벨입니다. 모터는 블러시리스 모터가 탑재가 되어 있고 최대 속도는 초당 21m, 최대 상승 고도는 6km 정도가 됩니다. 최대의 송수신 거리는 15km 정도가 되고 있고, 전방 장애물 센서는 앞에 2개, 그리고 위에 2개, 뒤쪽에 2개가 들어가 있고, 하단에도 2개의 전방 장애물 센서가 있어서 6면의 장애물 탐지가 가능합니다. DJI 매빅 3의 가장 개선된 부분 중에 하나가 비행시간이 많이 늘어났다는 점인데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있고 버튼을 눌러서 빼게 됩니다. 배터리는 리튬이온이고 5000mAh로 최대 46분 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뒤쪽을 열게 되면 충전 케이블, C타입의 케이블과 마이크로 SD 카드를 넣을 수 있는 그런 포트가 있습니다. 장점을 말씀드리면 카메라 렌즈가 특이한데요. 일단 렌즈가 2개가 있습니다. 메인 렌즈는 마이크로 포 서드 CMOS 센서가 탑재된 24mm 하셀블러드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위에는 2분의 1인치 CMOS 센서가 탑재된 162mm 망원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대 20메가픽셀의 2000만 화소가 지원이 되고 있고, 최대 5.1K의 50프레임, 4K에서는 120프레임의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드론 최초로 탑재된 마이크로 포서드는 1인치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큽니다. 센서 크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카메라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보통 APS-C 크기가 DSLR, 캐논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중국기 70D나 혹은 입문용으로 들어가 있는 700D의 센서 크기이고요. 요즘 많이 사용하는 미러리스 카메라 파나소닉 GH6 같은 게 마이크로 포서드 이미지 센서가 들어가게 됩니다. 참고로 GH6는 소비자가 450만원 정도 되고요. 1인치가 들어간 소니 하이엔드 카메라, 예를 들면 RX100 같은 게 210만원 정도가 됩니다. 실제 영상을 대형 화면에서 구현을 할 때 1인치 이미지 센서보다 센서 자체가 크기 때문에 픽셀당 단위 면적의 빛을 많이 담을 수 있어서 노이즈가 상대로 적고 더 디테일한 영상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상 깊었던 거는 4K에서 120프레임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슬로모션과 특별한 영상 촬영이 가능한데, 조리개는 가변 조리개로 2.8에서 11의 가변 조리개가 들어가 있어서 고정 조리개를 사용하고 있는 에어2S나 혹은 미니 3 프로 같은 것에 비해서 빛의 양에 따라서 조리개 값이 변하면서 영상과 사진에 좀 더 전문적이고 고품질의 결과물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고정 조리개 같은 경우에는 빛이 강한 날 조리개를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밝은 값을 낮추기 위해서 셔터 스피드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셔터 스피드 값이 기준치보다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딱딱 끊어지고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들게 됩니다. 동영상을 위한 셔터 속도 값은 프레임 곱하기 2, 예를 들면 30프레임이다 그러면 곱하기 2니까 60분의 1 혹은 60프레임을 찍는다 그러면 120분의 1의 셔터 스피드 값을 갖는 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와
동일한 자연스러운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의 품질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은 하셀블러드라서 좀 더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컬러를 구현하고 있구나 였습니다. 뭐 카메라로 치면 DJI 같은 경우에는 니콘, 개인적으로 니콘 같은 느낌이고요. 오텔은 캐논 같은 화사한 느낌입니다. 카메라 커뮤니티에서 많이 듣던 얘기가 딸을 낳으면 캐논, 아들을 낳으면 니콘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매빅3의 카메라 시스템이 추가된 또 다른 흥미로운 기능은 162mm에 해당하는 망원 카메라인데 센서 크기가 2분의 1인치 센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전에 미니2 이미지 센서가 더 작은 2.3분의 1인치니까 이 망원 카메라의 화질도 어느 정도지 가늠이 가능하게 됩니다. 탐색기 모드에서 앱에서 쌍안경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액세스를 할 수 있고 활성화가 되면 개체를 확대하여 더 잘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최대 28배까지 줌이 가능하고요. 7배부터는 디지털 줌으로 화질 저하가 생기게 됩니다. 개인적인 성향이기는 한데 저는 망원 렌즈를 사용을 잘 안 하고 있기는 합니다. 액티브 트랙, 퀵샷, 파노라마 모드나 혹은 마스터샷 같은 것들은 현재 펌웨어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편리하게 재미있는 영상을 촬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액티브 트랙 5.0이 탑재가 되면서 추적 기능이 상당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피사체를 따라가면서 장애물 주위를 전후좌우로 지능적으로 움직여서 이동을 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시각적인 효과가 훨씬 커졌습니다. 굳이 비교하자고 하면 에어2의 액티브 트랙 4.0 그리고 보다는 오텔의 다이내믹 트래킹이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텔의 다이내믹 트래킹보다는 액티브 트랙 5.0이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단점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4가지 단점은 일단 가격이에요. 단품이 262만원, 그리고 플라이어모어 컨버가 330만원, 시네프로가 616만원입니다. 과거 매빅2 프로의 단품 가격이 181만원이었으니까 거의 이전 버전에 비해서 100만원 가까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가격적으로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지는 솔직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매빅3의 무게가 단점이기는 합니다. 매빅3는 이전 제품 매빅2 프로보다 크기는 커졌지만 가벼워졌는데요. 매빅2 프로의 무게가 907g 정도였습니다. 매빅3가 900g을 넘지 않기 위해서 895 그리고 899g으로 무게를 세팅했는데 이거는 그 이유 자체가 유럽이나 다른 국가에서 클래스 3로 분리되지 않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무게를 낮춘 겁니다. 무게 감소와 함께 결합되어서 비행시간이 길어지고 피치가 낮아지고 비행 중 소음이 줄어들기는 했는데 그만큼 바람에 취약해졌습니다. 매빅3의 방풍 레벨은 6이고요. 그리고 오텔 에보2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8레벨입니다. 제가 부산 기장에서 촬영을 해봤는데 바다에서 계속해서 광풍주의가 떠서 비행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매빅3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얘는 에어2S도 아니라 플래그십 기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일 상위 기종 팬텀도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돼서 클래스 3가 넘지 않게 하기 위해서 900g 이하로 세팅한 거가 과연 옳았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크기는 커졌는데 무게가 가벼워졌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무게를 줄였을까? 이 외형적인 소재하고요. 그리고 배터리 같은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에버2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배터리가 7000mAh짜리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 밑에 에어2S급이라고 하고 있는 이런 에버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의 용량이 6175mAh짜리 배터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매빅3가 배터리 용량을 좀 더 올렸다라고 하면 비행시간이 좀 더 많이 늘어났을 거로 보고 있고요. 이 무게가 어디서 줄어들었냐 보면 외형 소재 자체가 굉장히 얇아진 것 같습니다. 여기를 손으로 누르게 되면 플라스틱이 쑥쑥 들어가요. 이 매빅3 플라스틱 케이스가 단단한 플라스틱의 느낌이 아니라 손가락 하나로 살짝 눌러도 얘가 푹 들어가게 됩니다. 2년 케어 서비스를 추가로 등록해야 되는 이유라고 제가 보고 있고요. 반면에 오텔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이게 단단한 플라스틱 느낌입니다. 손으로 눌러도 이 바디 자체가 들어가지를 않고요. 그리고 암 같은 경우에는 에버라이트부터는 이게 카본 소재로 들어가 있습니다. 에버2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유광 카본 암이 들어갔는데 반해서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하는 이 맵X3 같은 경우에는 모든 소재가 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소재 부분에서 만약에 카본 소재를 넣었다라고 하면 이게 좀 더 단단하고 무게가 더 가벼워졌을 텐데, 이게 플라스틱 소재로 썼다는 거는 플래그십 모델에 조금 더 안 어울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맵X3의 기체 반응 자체가 굉장히 급한 것 같았습니다. 기본 초기 세팅에서는 노멀 모드도 그렇고 저속 모드인 시내 모드에서도 조이스틱을 조금만 건드려도 기체가 상당히 많이 심하게 반응을 해서 실내에서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빅2에도 있는 짐벌 수평 패닝 기능이 삭제가 됐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빅2에서는 이전에 호버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짐벌만 수평으로 패닝 시킬 수 있었는데, 매빅3에서는 이 기능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패닝을 하려면 기체가 돌아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총평을 하면 이 제품은 일반 소비자용 드론이라기보다는 전문 비디오그래퍼의 도구에 가까운 기체로 생각을 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에어2S나 미니3 프로 혹은 2와 같이 좀 더 저렴하고 컴팩트한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되거나 그리고 컨텐츠 제작, 상업용 작업을 위해서 가능한 최고의 이미지 품질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현재 나온 드론 제품들 중에서는 맵X3 프로가 최고의 드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체 자체로 본다라 그러면 최고의 드론이기는 하지만 그 가격에 비해서 외형 소재 같은 것들에서 약간의 불만, 이전에 있었던 짐벌의 패닝 기능이 빠졌다는 것들, 이런 게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드론 자체의 영상 퀄리티나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웠고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진일보한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뻐요. 저도 사실은 맵X3를 보고 나서 굉장히 이끌렸고 갖고는 싶은데 가격 자체가 그렇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제품은 아니었습니다.